안녕하십니까.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은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제대로 추모가 이루어졌는지 희생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따뜻한 위로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모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이제는 추궁의 시간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이 정부의 대응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추모 기간 동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추모 기간을 그냥 이 절대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네네. 뭐 추모 기간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이 됐을까?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가는 스케줄대로 뭐 따라갈 생각도 별로 없었겠죠. 뭐 저부터 뭐 상관없이 움직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너무 빨리 추모 기간 딱 정해놓고 그것도 일방적으로 5일 정해놓고 대통령 본인만 지금 5일 동안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대로 간 거죠, 그냥. 네. 유족이든지 뭐 일반적인 국민 정서 관계없이. 대통령의 편의를 위한 관제 추모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추궁의 시간을 좀 막아보려고, 네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추모를 통해서 한번 좀 예범을 피해보자, 뭐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네. 이렇게 순수해 보이진 않았어요. 네. 또 덧붙여가지고 언론에서 이번에 희생자들이라든가 유가족들 또는 뭐 장례식 이런 조망 기사라든가 화면이 전혀 없어요. 별로 안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세월호 때 비교해 보면은 이제 세월호 때는 이 팽목항으로 다 이렇게 결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유족들부터 뭐 기자들 이렇게 다 결집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정보들이 빨리빨리 전달됐는데, 네네. 이번에는 국가가 그냥 분향소를 막 마음대로 막 정해놓고 그것도 전국에 네. 흩어뜨려가지고 네. 사방팔방에 네네. 그러면서 유족들끼리 못 모이게 하려는 뭐 그런 작전이 아닌가. 모이다 보면은 이제 서로 정보도 교환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서 서로 네. 막 집단지성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뚝뚝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닌가.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또 내국인들하고 좀 다른 절차를 해가지고 네. 혹시라도 외국인 내국인이 손잡는 것도 막으려는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인 중에서도 한민족 동포, 예. 뭐 헝가리 교포, 재외국민들, 오스트리아 예. 교포들이 한국이랑 똑같은 거야. 그쪽에 그 부모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애는 좀 다르겠지만은 네네. 막 오는데 이제 계속 불만 제기하는 게 네.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절차 완전 다르게 해가지고 네네. 그렇다고 또 외국인한테 제대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좀 이런 절차들도 지금 이렇게 순조롭게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상황이 그러면은 결국 이제 유가족들이 피해 보상 이야기도 나올 건데요. 그때까지도 이렇게 따로 떨어뜨린 상황에서 정부 주도하에 이 얼버무리고 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뭐 하여튼 지금 최대 목표는 피해 보상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하는 게 지금 최대 목표가 아닌가. 지금 이 정권에서는. 네네. 그래서 원래 법무부에서 법률 상담을 열심히 해주라 그러는데 네. 국가의 피해 보상 문제는 뭐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거 봤을 때는 네네. 이게 유족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 구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네. 그거가 시작되면은 유족들의 활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막는데 지금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장례 비용하고 그 위로금은 또 재빠르게 그 그냥 액수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줘버리고. 그렇죠.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법무부에서 법리 상담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때문에 지금 진상규명하는 수사에 애로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해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를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방해를 놓는다고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이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마약 단속을 10월부터 너무 강조를 해서 한동훈 장관은 뭐 어딜 가나 계속 마약 단속하겠다 그랬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경찰청에 돌렸을 때도 작년에 17만 명이 왔다 그러는데 올해 30만 명 이상이라 그러면은 2배 이상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온다고 자기들이 예측을 하고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마약 사범 잡겠다밖에 안 나왔거든요.
질서유지 얘기가 없고 마약사범 잡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 이거 마약사범 잡으려고 정복경찰을 투입을 자제하고 사복만 투입한 거 아니냐. 네네. 한동훈 장관 책임론이 나올 것 같은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갑자기 그냥 별 중요하지도 않은 그렇죠. 검수완박을 그냥 예. 아니 이거는 수사는 다음 문제고 네네. 왜 이게 이 사전에 예방조치 안 됐냐 이거 핵심인데 그냥 바로 수사얘기를 꺼내버려요. 네. 본인도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돌리려고 이슈를 던진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경찰이 한 150명 가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130명이라는데 네. 그게 이제 사복 경찰이고 그 사복 경찰이면 한 절반 정도고 네네. 정복 경찰이라고 해도 이 경비대대나의 질서 유지는 없었고 네. 결국 이제 마약 관련 수사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집중했다는 이야기를 주로 마약이나 이제 뭐 성폭력 이런 범죄 수사에 집중을 했다는 건데 네. MBC 보도는 이제 다들 궁금했을 거예요. 할로윈 축제가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네. 2017년부터 쭉 해왔는데 그럼 지난해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질서유지 병력이 투입돼서 네. 질서유지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올해만 유독 안 했다는 겁니다. 올해만 유독. 네. 이러니까 마약을 잡으려고 네. 마약사범 잡으려고 거기만 그냥 초점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 정부의 공권력의 운영 방식이 공권력을 통해서 국민의 안정과 안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를 잡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검사적 생각 이런 마인드가 좀 작동했네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게 네. 이것도 예를 들면요. 뭐 할로윈 축제가 좀 밤에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웬만한 지역 축제 다 사실은 야밤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있었던 이태원에서 똑같은 장소에 있었던 지구촌 축제도 지구촌 축제. 예. 그게 밤 9시에 끝나게 돼 있지만 9시에 끝나겠습니까? 그 9시까지 그렇죠. 네. 각국의 음식 먹고 술 한잔하고 갈 텐데 그러면 이태원 축제 때는 마약 성폭력 단속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리고 BTS 공연 때도 마약 성폭력 잡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고 최근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축제에서 마약 성폭력 잡겠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알린 데는 할로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게 어디 축제를 하는데 네. 정부 기관에서 마약 사범하고 성폭력 잡겠다고 막 떠들고 있으면은 그 축제가 그게 기분이 좋겠어요? 그 축제하는 쪽에서? 아니 근데 축제에 마약하고 좀 마약하는 사람들이 축제장에서 와서 마약하나요? 아니 사실은 그것도 이상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것은 은밀한 데서 숨어서 하는 거죠. 사람 떼거주는 데서 뭘 마약을 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이태원 상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인데 네. 걷다 대고 경찰이 계속 마약 사범 잡고 성폭력 잡겠다고 하면 이거 찬물 끼얹는 거기 때문에 네. 아니 한번 다 뒤져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느 지역 축제 때도 경찰이 무슨 범죄자 잡겠다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없어요. 유독 할로윈 이번 축제 때만 그랬고 이 윤석열 정권이 아니었던 지난 때도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렇죠. 네. 다 질서 유지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하죠 경찰이. 그렇죠. 네.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유독 이 할로윈만 이상하게 접근했다는 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제가 천공을 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천공 그 무당. 아, 그 천공 스승이라는 분이 네.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무슨 언급을 했죠. 언급을 했죠. 네. 지금 과거에 한번 언급했고 지금 또 언급했고 이제 두 번째 발언이 굉장히 지금 파문이 일었는데 네네. 그게 첫 번째 발언과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자기가 할로윈 축제에 대해 발언한 것을 편집해서 네. 참사 다음 날에 올려놨는데 네. 할로윈은 젊은 애들이 귀신 따라다니는 정말 국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사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네. 참사 뒤에 올려놨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마 이 할로윈에 참여한 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네네. 실제로 이 사람은 할로윈이 없어져야 된다는 굳게 믿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무속적 개념으로서 신념이 있는 거군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할로윈을 없애버리자.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사후가 아니라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때도 일주일에 2번씩 천공이랑 통화해서 상의를 했다 그러는데 네네. 혹시라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천공이 상의를 해서 네. 야 이번 기회에 할로윈 없애버리자 뭐 이런 논의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할로윈 현장에서 뭐 마약 사범이 많이 나왔다더라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경비를 안 해가지고 참사 일으키자 이런 논의는 안 했겠지만 그렇죠. 네. 야 할로윈 대해서는 이 마약하고 성추행 성폭행 많이 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려서 네. 이 행사를 축소시키자 이렇게는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럼 왜 다른 축제 때는 안 하다가 네, 유독 네. 할로윈 때만 마약 사범 단속한다고 난리법석을 쳤냐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이제 책임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경찰서장, 서울청장, 경찰청장,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그 위로 가면은 이제 총리 뭐 이 정도까지 되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사퇴를 시키고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니까 용산서장에 대한 공격이 일제히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수파에서. 용산서장이 전남 한평 출신이고 문재인 세력이다. 네. 그거 지금 강신업,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이 아주 세게 주장하면서 온 보수 유튜버가 이제 용산서장을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죠. 용산서장이 문재인 세력이니까 윤석열 정권을 한마디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질서 유지 안 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보수에서는. 그러면서 원래는 용산서장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112 신고 문제가 터지니까 112는 서울청 관리니까 그렇죠. 서울청장은 또 정권 핵심이라고 그러네요. 김강호 서울청장. 그분이 이제 비경찰대 출신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고 그 112 담당하는 그 경감 하나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용산서장하고 경감 하나까지만 자르겠다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못 올라오게 좀 막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내각 총사퇴론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가 이 참사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뭐 전혀 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처신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이 증오의 대상이 되는 수준까지 갔는데, 일단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야 되는데 한덕수 총리는 엄청난 거짓말했죠. 외신 기자들 앞에서. 법과 제도가 없어서 막을 수 없었다라는 무지막지한 거짓말해가지고 영국 기자한테 박살 나버렸어요, 현장에서. 아니, 이런 유럽의 기자들 같은 경우 축구장에서 이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축구장 보고 홧김에 그냥 홈팀 졌다 뛰어나오고 하다가 그냥 벌어지는 사건 같은 경우도 혼잡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무슨 집회를 주최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알아서 막고 있는데 한국에서, 세계에서 그래도 치안이 가장 완벽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법과 제도가 없어서 못 막았다는 걸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그리고 원래 경찰이라는 활동은 범죄적으로 똑같습니다. 치안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혼잡 경비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고 없이 모였을 때도 경찰은 그거를 질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는 범세계적으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거짓말은 사람 잘라야 되고, 이상민 장관은 뭐 첫날부터 거짓말해 왔으니까 예년하고 똑같은 인파가 왔다. 이 자체가 거짓말이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자르지 않는다면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일단 규명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4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까지 4년 동안에 질서 유지가 잘 됐었던 행사가 경찰 자기들 스스로 예측했을 때 2배 이상 인파가 온다고 예측을 했고 실제 2배 이상 인파가 왔고 근데 왜 작년까지 해왔던 질서 유지 관리를 안 했냐. 경찰 병력 배치도 안 됐고. 그 경찰에서는 용산서에서는 계속 투입을 요청했는데 안 줬다는 얘기니까. 그럼 경찰 그 인력이 없었냐?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용산 그 대통령 집무실에 많이 깔았어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었고 저쪽에 집회에 투입한 인력도 집회가 빨리 끝났기 때문에 다 가능했었는데 이걸 도대체 누구 지시로 이 질서 유지 인력을 배치 안 했는지 이걸 따져야 돼요. 어느 선에서 막았냐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장 열창들은 그 용산서에 있던 이 경찰들이 지난해에도 했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현장에 그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들은 계속해서 요청을 했답니다. 로테이션을 했다 그래도 뭐 1년에 로테이션 뭐 다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통제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영상을 보면요. 작년에 이제 17만 명이 왔습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최대 몰렸던 데가 작년 토요일에 8만 명인데 8만 명이 왔어도 아슬아슬했어요. 작년 영상 보면은. 위험 수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는 정보기물 경찰이 수십 명씩 다니면서 호루라기 하고 이 견봉하고 뭐 스피커 들고 다니면서 질서를 쫙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를 이미 했던 사람들이 용산서에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2배 이상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했을 텐데 현장의 요청을, 그것도 당연히 근거 있는 요청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히 윗선일 거라는 겁니다, 이거. 용산서장? 용산서장 아니죠. 택도 없고, 제 생각에는 서울경찰청장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야, 여기 하지 마, 괜찮아, 남 있고 그냥 질서 유지하지 마, 이런 정도를 때리려면요, 저는 이상민 위급이 아닐까 그래요. 이상민 이상급이다.
예. 참사가 터질 게 뻔한데 작년사에 봤을 때 위험도가 이렇게 150명 죽을 줄 몰랐다 그래도 부상자가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를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는데 우선서에서 근데도 질서 유지하지 말라고 때리는 사람 누구겠어요? 네. 지금 여기에 이제 현장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서장과 또 이제 용산구청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이 참사 직후에 통화를 해서 그것도 역시 또 하나의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지금 경찰은 대통령보다도 보고가 늦었다 그래서 뭐 경찰청장은 뭐 자정 넘어서 보고받고 이랬다면서 보고 체계는 안 올라가고 자기 권영세 장관한테는 이제 그 보수 정치인한테만 보고하고 그럼 뭐 보고 체계 완전 무너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경찰은 무인 이 명령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무선. 네네네 맞습니다. 거의 이 비상이 걸리면은 자동적으로 한순간에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공통망을 쓰기 때문에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장관이 늦게 알았다라는 게 약간 좀 사기성이 있어 보여요. 몰랐을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 비상망에 완전 접속을 안 하고 딴 거 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지금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이 밑에 일선 경찰들이 보고를 늦게 했다라는 거에서 뒤집어 씌우려고 무선으로 받은 거를 뻔히 알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 그러면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문책성 이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그 윗선들에 있었던 어떤 이 사적 영역들에 대해서 의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장관의 마약 수사를 강조하면서 뭐 한동훈 장관이 경찰을 지휘하지 않았겠지만은 뭐 법무부 장관 따라서 정권이 2인자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 자체가 마약 수사를 얼마나 떠들었으니까 경찰을 마약 쪽으로 이렇게 몰면서 심지어 그 경찰은 이 할로윈에는 관심이 없고 마약 이 검거 장면을 이제 이슈화시키려고 기자들에게 계속 그 얘기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자를 투입해가지고 마약 단속하는 문제들을 실방으로 막 중계하려고 그랬었고 그런 것까지 엄대에 두면은 이거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 즉 마약 수사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그리고 더 나가면은 그 천공이라는 자가 할로윈 축제를 완전히 끝장을 내기 위한 어떠한 불순한 목적에 의해서 경찰이 당연히 정상적으로 투입해야 될 질서유지 인력을 투입 안 했다. 이건 아주 윗선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동훈 장관이나 천공 스승이 이상민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 선까지 올라가면 누구 수사해야 됩니까? 그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올라가야 되는 거지. 최소한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경찰 훈련이 받은 사람이 야 괜찮아 30만 명 오지만은 뭐 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뭐 흔히 하는 말로 집회라든가 행사 이런 것들의 안전 관리를 경찰은 많이 해봤겠죠. 사람이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위험했는데 작년보다 2배 이상 온다고 자기들이 파악해 놓고서 질서 유지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찰은 없을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변 대표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뭐 만약 이 사건을 이 참사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빨리 사퇴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장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상규명을 하려면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진상규명이 똑바로 되겠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는 행안부 장관부터 사퇴해야 된다. 행자부 장관하고 경찰청장하고 한덕수 총리까지는 빨리 사퇴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 진상규명에 좀 물꼬가 트이지. 주범들이 저기 앉아가지고 자기들이 지휘하고 있는데 뭘 진상규명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공언을 하려면은 그에 대한 이제 이 신빙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사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국정조사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 빨리 해야죠.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지금 대통령의 행동이나 총리나 장관의 행동 보면은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가 들어가서 특검으로 전환시켜야죠, 빨리. 특검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특검은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이 하는 상설 특검이 아니고 국회에서 특별법 새로 만들어서 하는 국회가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빨리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문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안 자르겠다라는 신호 같아요. 네. 책임 안 묻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뭐 하겠냐고요. 지금 증거 인멸하고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이상한 저 민한당 같은 행태 보였던 정의당도 하자면서 국정조사를. 그럼 주말이라도 빨리 법 만들어가지고 발의부터 올리고 다음 주에 통과시켜버려야 돼요. 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겠죠. 지속적으로. 그거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반대가 쉽지 않지 않겠어요? 반대하고 싶겠지만 참 이건 특검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민주당이 빨리 속도를 내주면 돼요. 네, 이건 뭐 국민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네, 이거 대놓고 반대하는 지역구 의원치고는 이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대통령 사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거 지금 그 광우병하고 세월호하고 박 대통령 탄핵 때 다 사과해서 망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과하면 망한다 그러는데 아니 정반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그나마 사과해서 자르고 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그 광우병 늪에서 뭐 그렇죠. 어쨌든 사과하고 넘어가서 지지율 10% 떨어졌다가 50%까지 올라갔거든요. 50%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그게 광우병 내에서 그게 진실이냐 거짓이냐 따질 수 있지만 이거 이제 뭐 후일에 밝혀졌죠.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사과로 끊고 갈 건 끊고 가줘야지. 이거 국정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기억에 대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문제도 아니 세월호는 그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그 배 운영 주체가 1차 책임이지만은 그게 불법 개조된 배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관리 못한 해양수산부 정부의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당연히 박 대통령 사과를 해야죠 그 대해서. 그렇죠. 그 사과를 했고. 근데 오히려 이제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로 2년 3년 끌면서 그걸로 이제 불만들이 폭증하고 보수가 이제 문제제기한 거지. 1차 사과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수가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 같아요. 과거 사례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하는 게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사과하면은 이게 법적 책임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가 지금 사과하지 말라는 그 성향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주로 이제 검사 시절부터 사과하지 않았던 게 맞물려 가지고 이게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둘이 합쳐지면서 사과하면 죽는다로 똘똘 뭉쳐져 있어가지고. 이제 보수 유튜버들은 사과하면 정치적으로 죽는다, 밀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아니 검사들은 원래 사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둘이 시너지가 나서. 사과 안 하면서 이제 이거를 누구 희생양을 찾다 보니까 첫날에는 이 죽은 청년들 탓을 다 들어갔어요 보수가. 유튜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부 다 미친 광기 때문에 벌어진 거다 이렇게 미루고 가다가 112 기록이 나오니까 이제 바꾼 거죠. 용산서장이 문재인 세력이다 바꾼 거죠. 그러니까 정권력의 이 부실함이나 이 부분에서 사과할 건 안 하려다 보니까 딴 쪽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엄한 생사람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또 이 와중에 그 천공스승의 진짜 천인공노할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태원 그 참사를 두고 기회가 온 것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된다. 야, 참 이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께서 대한민국 이런 사고에 대해서 조전을 보내왔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 세계 정상들에게 행해야 되는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꾸며진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희생이 보람되게 하려면 이걸 기회를 잘 써가지고 세계에 빛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기회가 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조인할 수 있는 기회. 편지라도 한 통을 멋지게 잘 보내라. 우리 진심을 담아서 국민의 대표로서 편지를 잘 보내면 그것이 신금을 울려서 우리는 같이 연결됩니다. 미래의 국익에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네, 이분 실물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실물을 본 적 없는데
제가 이 이른바 농객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방향을 잘 맞춘다는 평가를 드는 게 왜냐하면 저는 네. 천공을 맨날 보거든요. 아, 네. 천공 유튜브를 천공을 보면은 천공이 가자는 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네네. 요걸 보고 있으면은 윤석열 정권의 방향이 다 보여요. 네. 지금까지 용산 이전부터 네네. 이준석 제거하는 문제, 네네. 영국 여왕 조문하는 거 전부 네네. 다 천공이 하자는 대로 다 갔어요 지금. 네네. 근데 여기서 연결되는 거는 영국 여왕 조문을 왜 하지 않은지 아직까지도 안 밝혀졌는데 그렇죠. 천공의 얘기로 볼 때는 서양 귀신하고 접촉하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게 할로윈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네네네. 그 사실 천공이란 자는 자기가 얘기한 게 자기는 이 무덤가에 가서 귀신들에게 찹쌀떡을 팔면서 살아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과 가까운 사람이야. 네. 근데 할로윈 데이는 없애야 한다는 얘기는 서양 귀신하고 자기 귀신하고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미리 4년 전에 이제 할로윈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할로윈 축제는 못 하겠죠. 이런 식이면 이제 못 하는 거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신바람이 났어요. 할로윈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신이 난 거야. 150여 명의 이 청년들이 참 그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네. 할로윈이 없어져야 되는데 150명의 청년들의 희생으로 할로윈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쁜 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발언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 사람 과거 발언을 연결시켜야지 나오는 거고. 네네. 지금 전 세계 그 정상들이 이 우리에게 조문을 보내는 게 문제는 있죠. 외국인이 26명을 죽었기 때문에 네네. 상당수 지금 해당 국가예요. 네네. 그냥 지나가다 조문한 게 아니라 네네. 이 정상들이 자기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네네. 왜 죽었는지. 그래서 이란이고 뭐 호주고 지금 미국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지금 이걸 기회로 정상들에게 답례하면서 외교를 해라 그러는데 대형 참사가 나서 외국에 알려진 것도 이거 뭐 아니 해당 국가의 국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사죄를 해야 되는데 이거 기회를 잡자는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서양 귀신들을 다 때려잡았으니까 외국 강사들에도 감사하고 우리 뭐 희생자한 젊은 애들에도 참 보람찬 일이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고로는 가능한 발언이에요, 저게. 야, 기가 차네요, 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좀 이제 이분하고 좀 확연히 좀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일 내내 지금 조문을 가고 있는데 그 왜 매일 가는 이유는 또 천공이 가라 그랬어요. 매일 가라고. 네네. 근데 대통령이 왜 매일 갑니까? 자체가 이상하고 위패를 왜 안 만듭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공직자들에다가 근조를 못 쓰게 하고? 그렇죠. 그걸 뭐 저기 검은 리본만 달라고 굉장히 이상한 행태를 보이잖아요. 대통령이 참사 다음 날 바로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을 하면서 본인 입으로 리본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저분이 꼼꼼한 분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근조를 왜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천공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기쁜 날이거든요. 기쁜 날이니까 근조하지 마라. 네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참 황당하네요.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지금 머리에 그 수칠한 것도 이게 원래 이제 귀신 쫓는 뭐 그런 방식이라 그러더라고. 앵맞이 이런 건가요? 저희 왜 어릴 때 아기 태어나면은 그 대문에다가 고추하고 저 숯하고 이렇게 새끼줄에 그걸 걸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앵막이죠, 그거. 그리고 위패를 안 놓는 것도 위패가 귀신을 불러온다. 그렇죠. 영혼을. 그러니까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요, 다 천공이 지금 전체적으로 연출하는 대로 간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야, 지금 혹시 그러면은 그 이 천공 외에 다른 보수 유튜버들도 이 추모와 관련돼 가지고 끝나고 난 이후에 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가? 예를 들자면 그 김성애 씨, 우리 저기 평론가 김성애 씨 말고 김성애 전 뭐 다문화 비서관이 거기 간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가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뭐 무진장 나오고. 네네. 그 문제가 됐던 그 희생자라고 쓰지 말고 사망자라고 쓰고 참사라 쓰지 말고 사고로 쓰지 마라. 이거는 첫날에 조갑재 씨가 질렀던 거예요. 이야. 조갑재 씨가 참사라 그러면은 윤석열 책임져 나오니까 사고라고 써라는 거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차네요. 대통령이 그 극우 유튜버와 이다음에 좀 무속하는 유튜버들의 이야기에 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 정도는 알았습니다만은 참. 다만 이제 이 천공은 이제 사과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어쩌면 보수에서 사과하지 마라 너무 세게 나와서 그런지 한 마리 정도는 사과해 주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 천공이요? 네.
한 마리 정도는. 참,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천공 추적을 진짜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용산 이전할 때부터 제가 봤죠. 용산 이전부터. 네. 도저히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 네네. 용산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저거 밀어붙이는 거 봤을 때 천공이 그때 용산 이전을 일찌감치 주장한 거 보고 네네. 야 이거 심상치 않다 해서 천공 유튜버를 찾아보다 보니까 그대로 가요. 그대로. 실제로 만약에 이 천공 이야기가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근데 천공이 이번에 이제 할로윈데이가 없어져서 신나서 그런지 자기가 정치 전면에 나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하. 더 뒤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국군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겠다 그러니까 나서주면 뭐 쉽게 드러나겠죠. 근데 아무리 무속에 좀 심취했더라도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이제 뭐 예를 머리에 검은 칠을 한다거나 이런 게 남들에게 이상하게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띄는데도. 네, 눈에 띄잖아요. 그게 무속이 아니어도 150명의 청춘이 죽은 자리에 와가지고 뭐 멋으로 됐다고도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네. 흔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속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 이런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천공이 이제 완전히 나서가지고 진짜 용산에 사무실 내고 총지휘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제가 미끼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찌감치 물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러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제가 영국여왕 조문대에서 그거 안 한 거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아직도 해명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했는지를. 근데 저는 천공 말 듣고 안 한 거라고 보는데 저런 정도의 정신 상태면은 저거 정말 사고 치겠다 그랬는데 할로윈 때 사고 친 거예요. 그렇죠. 대형 참사가 난 거죠. 이것도 무속과 연관돼 있는 참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귀신 문제 가지고. 그럼 저런 식으로 가면 얼마나 더 큰 참사가 벌어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천공이 직접 나선다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렇게 무속을 믿고 한다면 공식 이 지휘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자리에서 나가는 게 맞죠. 아니, 저는 차라리 천공이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렇게 한 달에 걸치는 것보다 천공이 하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저 친구들 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 보수 유튜버들의 시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언행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의 대부분은 이게 저희가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변희재 대표님의 개인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추론할 수밖에 없죠. 뭐 이거 막 전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게 참 검증될 수 있을까요? 근데 난 아직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도어 스태핑 많이 하면서 나 천공 방송 안 보고 천공만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선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왜 그런 질문 안 할까요? 근데 질문을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영국여왕 조문 안 간 거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나 그거 천공말 드는 거 아니다. 그 사람 나 신경 안 쓴다는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경쟁자로서 천공 방송 틀어놓고 보여줬더니 화를 내면서 왜 좋은 분을 욕을 하냐. 당신도 이분한테 배워봐라.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장에 나와서 천공을 옹호할 정도면 다 배워보라고 유승민 의원 당신도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얘기한 거랑 다르다. 난 그 사람 신뢰하지 않는데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무속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끌으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평소에 좀 무속이라든가 이런 그래서 관심이 있더라도 대선 후보 토론에 나갔는데 그런 이야기 한다면 아유 그건 뭐 과도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뭐 종교는 무슨 종교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으면 뭐 듣긴 합니다. 이 정도 할 건데 아이고 훌륭한 스승입니다. 야, 참. 근데 주말에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때 전에 세월호 직전에 한 60% 지지율 나오다가 45%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30%대로 떨어져 놨다 보니까 더 떨어질 게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요 30% 지지자들이 제가 강조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뭐 이렇게 외쳤던 그 지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놓은 윤석열로 넘어온
한마디로 집단 변절한 사람들인데 네. 집단 변절한 자들이니까 사실은 지지기반은 취약한데 네. 일정 정도까지는 더 탄탄하게 결합되는 경향을 좀 봐요. 더 이념화되고 더 극우화된다 이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말하면은 이제 변절한 사람이 절로 가면 더 악랄하게 하는 것 같이. 네, 그렇죠. 보수 태극기들이 탄핵에 대해서는 완벽한 변절했거든요. 네. 자기들이 탄핵 무효 주장한 거에 대해서 탄핵을 네. 조작 날짜 수사한 윤석열이 줄섰기 때문에 네.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실패하면은 자기들의 변절한 것까지 다 이거 완전히 끝장이 나니까 윤석열 지금 의병 지키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보수에서. 그 글이 완전히 김일성 찬양하듯이 네네. 윤석열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완전 그 찬양가. 네네.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보수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박정희는 비교가 안 되는 김일성 찬양하는 그런 찬양가를 써놓고 우리 의병들이 윤석열을 지키자 하니까 네. 변절했을 때 그 자가당착 사고. 네네. 무조건 이제 윤석열과 뭐 제 표현대로 이제 범죄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는 더 세게 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만 어느 순간 무너지면요. 네. 이거는 원칙도 명분도 이거 없기 때문에 오합지졸이 된다. 와르르르 해, 한 방에. 뭐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마디를 던진다거나 이랬을 때 와르르 무너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끝내려다가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박진영의 마키아벨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감사합니다.